얘들아, 오늘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지? 이것도 마이크 써서 목소리 엄청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겠지? 아니야, 괜찮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걔네들은 뭐 어쩌고 큰 소음으로 들어야지 뭐. 됐지? 하자. 거기 개념적인 설명은 간단히만 하고 풀게요. 바로 다 했던 거니까. 그치? 그 음함수 미분을 할 때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잘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 위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으면 되고 원래는 이게 ft라는 거를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돌아가겠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하고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식이 2개 필요한 거고 거기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구하라는 t값을 넣어가지고 대입하고 미분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됐지? 이해됐니?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예시는 근데 그 변수를 도입할 때 문제에서 하라는 상황으로 해주면 돼요. 연습 문제 1번은 만나는 교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교점의 x좌표를 새로운 변수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를 새로운 변수로 잡은 거예요. 됐니? 그럼 연습 1번을 보면 이거 저번에 했던 거니까 지금 y는 t랑 함수 fx는 sin x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지금 fx가 sin x고 지금 얘랑 지금 뭐가 만나는 거냐면 y는 t가 만나는 거잖아. 근데 t는 지금 0과 1 사이래. 근데 이 t값에 따라서 sin x를 그려보면 sin 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2분의 파이까지만. 맞죠? 그 다음에 y는 t를 그리면 y는 t 이렇게 되잖아. 이때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는데 이제 가상으로 생각을 해봐. 이 t값이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면 이 p점의 교점도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제 x좌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x좌표도 t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란 뜻이야. 됐죠? 그래서 얘 값을 나는 그냥 알파로 어떤 걸로 상관해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알파는 t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란 뜻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p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sin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sin 알파는 t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sin 알파는 t가 똑같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선의 x절편을 gt라고 한 거잖아. 됐니? 맞죠? 접선의 x절편을 gt야. 그럼 이 접선을 구해보면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얘의 기울기는 지금 코사인 알파잖아.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코사인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거에 지금 x절편이 gt이기 때문에 여기에 gt를 넣고 여기다 0을 두면 되겠죠. 그냥 필기하지 말고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풀어봐 다시. 그게 훨씬 나을 거야. 됐지? 그럼 gt고 0이잖아. 그럼 0이니까 0을 지금 코사인 알파에 여기가 gt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gt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이게 탄젠트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탄젠트고 알파를 넘겨줬으니까 gt는 어떻게 나온다?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가장 좋은 거는 이 알파를 다 t로 바꿔서 g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여기서. 왜 쉽지 않아? 지금 t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알파를 사인의 역함수다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역함수 미분할 줄도 모르고요. 맞죠?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얘를 새로운 변수로 도입해서 돌아가자 이게 좀 더 낫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 나온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t에서 gt를 만들고 싶지만 그게 어려워서 지금 알파로 돌아가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t와 알파. 근데 얘네 둘 사이 관계 알파와 gt 사이 관계가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서 풀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G 플라임 지금 몇을 구하는 거야? 3분의 2 루트 2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럼 t가 몇일 때? 3분의 2 루트 2일 때, 그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이 말이 지금 t가 몇일 때? 3분의 2 루트 2일 때. 그럼 이 3분의 2 루트 2에 해당하는 알파 값이 있어. 그 값을 알파 1이라고 할게. 이것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응하는 알파 값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됐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식에다가 넣어볼게. t에다 몇이라고? 3분의 2 루트 2 넣었을 때 그때 값을 알파 1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사인 알파 1은 3분의 2 루트 2가 된 거죠. 이거 알파 1 정해진 거야. 단지 모를 뿐이야. 그냥 정확한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해진 값이야.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정해진 값이야, 이거. 됐지?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알파가 되고 t와 알파는 종속 관계잖아. 얘에 따라서 얘가 하나만 결정되니까 여기서 봤을 때. 맞죠?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이니까 dt분의 d 알파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럼 우리는 dt분의 d 알파를 구하고 싶잖아. 알파가 알파 1일 때. 맞죠? 그래서 dt분의 d 알파는 코사인 알파 1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파 1일 때 구해야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럼 사인 알파 1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알파 1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알파 1은 3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 다음 두 번째. G 3분의 2 루트 2일 때.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계속 대입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걸 넣었을 때 알파에는 뭐를 넣어야 된다고? 알파 1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 1 빼기 탄젠트 알파 1. 근데 알파 1을 찾을 수가 없죠. 있긴 있는데 정확한 값이 안 나오는 거잖아.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못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놔두면 돼. 문제 풀 때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냥. 됐죠? 굳이 얘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못 구해. 몰라요. 이게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이 알파 1이 나오죠. 3분의 파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다 3분의 파이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자. 예식을. G 플라임 T. 얘 알파로 미분하면 1이고 얘는 시컨트잖아. 그러니까 1 빼기 시컨트 제곱 알파 하고 이거 지금 D 알파 DT라고 써야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G 플라임 3분의 2 루트 2를 넣으면 이 알파 대신에 뭐를 넣는 거고 알파 1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1분의 1 쓰고 그때의 dt분의 d알파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의 dt분의 d알파는 구했잖아. 3이라고. 알파 1일 때의 dt분의 d알파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3. 그래서 여기다 얘에다가 몇을 넣고 3을 넣고 코사인 알파 1도 구했잖아. 3분의 1이라고. 이거 제곱했으니까 9분의 1이고 역수치했으니까 9잖아. 그러니까 1 빼기 9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응? 이거는 이제 예시야. 첫 번째 예시. 쉬운 걸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음함수 미분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요. 일단은 이런 식 나왔지. 근데 일단 먼저 시도해야 되는 거는 얘가 지금 이 알파를 t로 바꿀 수 있냐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거 안 바뀐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풀었다야. 안 바뀌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돼. 바뀌는 문제도 있어. 안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온 예시들은 다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언제 나중에 1차 끝나고 2차 때도 이런 문제들을 막 많이 풀 거거든? 그때 막 바뀌는 것도 있어. 그럼 그냥 바꿔서 풀면 돼요. 근데 안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됐니? 됐죠? 그 다음에 2번. 2번 봐봐. 지금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매번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한 거죠. 접하는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이야. 이거 만약에 이거 없었다고 쳐봐. 이거 없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거죠. 맞지? 여기 몇이면서? 1이면서. 그랬는데 이거만큼 더한 거잖아. 어쨌든 이거 양수고 그럼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커지면 얘도 커지니까 이게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함수인데 그래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있고 뭐 요 정도 올라갔다고 치자, 이렇게.
얘가 지금 얘야. 이러면서 이 접선의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이잖아.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 그럼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랬을 때 접선이 나왔으면 여러분 접선이 나왔으면 이거 계속 하겠지만 접선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이야.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접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 접점. 됐니? 이 접점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죠. 맞죠? 그러니까 접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접점을 잡자. 야,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올라가는 양에 따라서 이게 접선에 얘가 점점 더 올라가면 이 노란색이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의 접점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t에 따라서 이 점점의 x좌표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란 뜻이야. 아, 그러니까 이거의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나오겠구나. 야. 됐니? 됐지? 그러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거가 ft인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미분해서 알파는 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죠. x를 미분할 거야. 근데 이 x랑 t는 독립이죠. 이해되지 이거?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럼 이거 그냥 상수야,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여기 알파 넣으면 그게 기울기니까 ft가 어떻게 나온다? ft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파를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했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ft가 되겠죠. 됐니? 그럼 식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점을 짓는다는 건 안 세웠죠. 원점을 짓는다는 건 뭐야? 이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뜻이죠. 됐니? 다시 이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다잖아. 이게 원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알파분의 2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넘겨보면 얘를 이때 곱하기 넘기면 2의 t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 얘를 온전히 t로 표현할 수 있냐. 근데 얘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붙어 있어서 이거 넘긴다고 이게 t로 표현이 쉽지 않잖아. 그럼 그냥 풀면 된다고 이 상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야. 근데 못 바꿔요, 얘도. 어려워, 바꾸기가. 어렵죠? 어렵잖아. 근데 어떤 문제는 그냥 딱 하면 그냥, 딱 바뀌네? 이런 게 있어. 그럼 그냥 바꿔서 풀면 돼. 그냥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놓은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저거 넣으면 끝이야, 그냥. 근데 그게 안 돼, 얘는 지금. 됐니? 그래서 다시 관계식을 하려면 ft를 원래 t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안 돼서 알파로 돌아갔다. 그래서 식이 두 개가 필요했다. t와 알파의 관계, 알파와 ft의 관계, 알파와 ft의 관계 두 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면 된다. 이 두 개 나온 이 식들을. 됐죠? 네, 첫 번째로 근데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FA가 몇일 때? FA가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 F'A를 구하는 문제죠? 이게 그러면 지금 T에 몇을 넣었을 때? T에 A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알파 값이 있어요. 걔를 알파1이라고 할게. 이거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각각의 A를 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파 값이 하나씩. 왼쪽 문제도 t의 3분의 2루트 1을 넣었을 때 대응하는 알파1이 나왔던 거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얘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럼 여기를 먼저 넣을까 여기를 먼저 넣을까 했는데 여기를 먼저 넣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잖아. 그래야 이게 딱 하고 여기 A 넣었을 때 알파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다 먼저 넣겠다는 뜻이야. 됐니? 그래서 여기다 먼저 넣을게. 그래서 대입. FA를 대입해. 여기다 A 넣는 거 아니야. 그때 알파1이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1이야. 근데 이 값이 이거라며.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는 알파1이 바로 나오네. 따라서 알파1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t는 A일 때 대응하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 우리는 t에 A를 넣을 때 알파에 다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야 돼요. 그거에 대응하는 값을 찾은 거기 때문에. 됐죠? 그런 다음에 미분. 대입했으면 미분해야 돼. 그럼 미분 어디 갔니? 얘 미분할게. 그럼 F
플라임 t를 미분하고요. 얘도 미분하잖아. 이거 음함수죠. 얘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알파 되고 지금 알파를 t로 미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 t에 뭐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값을 구하잖아. 그럼 t를 a를 넣으면 이 알파에다가 알파 1을 넣어야 되는 거. 우리 알파 1 찾은 거 이거. 됐지? 그래서 f 플라임 a는 알파 대신에 알파 1 이걸 넣었으니까 2분의 3이 되고 그때의 알파에 대한 변화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야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거 어디서 찾으면 돼? 이 식에서 찾으면 돼요. 됐니? 저 식에서도 뭐 하면 돼? 대입하고 미분하면 된다. 됐죠? 됐지? 그럼 요 식까지 이렇게 왔지?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다시 뭐 한다?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죠. 차분히 하면 돼. t에다가 뭐를 넣고? a를 넣고 알파에다가 알파 1 몇을 넣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돼. 그럼 2에 a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 넣었으니까 2분의 3이지. 맞죠? 이거 2분의 3이고 2분의 3이지. 2분의 3에서 1 뺐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2에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놔둬. 여기서 더 a를 직접 구해야 될지 그냥 이 식을 쓸지는 모르니까. 맞죠? a를 직접 구해야 된다면 ln 씌우면 돼요. 나중에. 이해됐니? 근데 일단 놔둬.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그러면 2의 t 됐죠? 얘 미분해. 얘 곱미분이지?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얘 내려가면서 이거 플러스로 바뀌지? 플러스 알파 2의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내려가면서 플러스 되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를 미분할 때는 항상 d알파 dt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됐지? 근데 t에 뭐를 넣으라고? a를 넣으라고. 근데 이거 두 개 사라지죠 이렇게? 맞지? 그럼 이 식을 갖고 갈게. 이런 다음에 다시 대입해야 돼. t에다 뭐 넣고? a 넣고 알파에다 몇 넣고? 마이너스 2분의 3 넣고. 됐니? 그럼 2에 a제곱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고 2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dt분의 d알파가 나오는 거죠. t가 a일 때 dt분의 d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근데 2의 a가 뭐야? 저렇게 나왔잖아. 이게 근데 얘가 근데 2분의 1에 뭐래요? 2에 2분의 3이래잖아. 맞죠? 얘네 둘이 사라지지? 2 사라지지?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은 몇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저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면 되잖아. 우리가 구하는 답. 따라서 f 플라임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가 답이다. 됐죠? 두 번째 드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t가 a일 때 대응하는 알파 값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미분을 계속 때리면 된다 그냥. 그게 전부다 이거 문제. 됐죠? 넘어가. 역함수 하는 거 해볼게. 이제 이 부분 역함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 자체가 fgt가 나오면 이게 t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역함수 미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저 식이 나오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왜? 다 쪼개면 돼요. 쪼개면 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 거야. 됐니? 됐어? 이 식이 나오면 이제 역함수 미분 쓰겠다는 뜻이야. 여기서 내가 지금 계속했던 것들은. 연습 1을 보면 지금 얘를 gx라고 할게. gx 자체가 ln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지금 lnx에 이게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2로 해주면 x 더하기 2분의 1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인가? 2분의 1인가?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식이잖아. 맞죠? 이거야. 근데 얘가 지금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지금 겉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속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금 x 이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선대칭이잖아. 이 속함수의 선대칭은 얘도 그대로 이 합성함수를 시켜도 선대칭이 나오거든. 할 거야 이거 나중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속함수의 극소는
이 대응하는 지점에서의 값에서 얘가 증가 상태면 그냥 이것도 극소거든? 뭔 소리야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돼 그냥 어쨌든. 그래서 얘를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이 그림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도 돼 이건 아직. 그림 그리는 건 안 배웠으니까. 됐니? 얘가 지금 y는 gx예요. 나중에 되면 다 그릴 수 있어. 됐니? 어려운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극대면 얘는 뭘까요? 뭐 이런 거 하고 여기서 극대 극소면 이렇게 가면 이게 뭘까요? 이런 거 할 거야 다. 그런 거 하게 돼 있어 원래. 됐지? 근데 지금 x가 몇보다 큰 쪽에서만 보래. 0보다 큰 쪽에서만 보래니까 여기 0보다 큰 쪽 이쪽에서만 이렇게 그린 거야. 맞죠? 얘랑 지금 y는 t와 와 만나는 이 x 좌표를 ft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이 그림 관계를 잘 보셔야 돼. y는 t와 만나는 x 좌표를 어떤 좌표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역함수 미분 쓰라는 뜻이야. 왜냐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지? 그래서 GFT는 t야.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연두색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맞잖니?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큰 쪽이면 1대1 함수가 됐으니까.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F' ELNO를 구하라 이런 뜻이니까 F2LNO에 해당한 값을 A라고 치면 뭐가? GA가 뭐가 나오는 거야? ELNO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럼 GA를 구해야 되니까 저기다 A를 넣어주면 되겠잖니? 그럼 이게 넣으면 25니까 결국은 2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이 25인 걸 찾는 거잖아. 맞죠? A는 몇이 나온다? 3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맞죠? 그래서 얘는 뭐 분의? G' 몇 분의? 뭐니? 3분의 1을 쓰면 된다. 그럼 G'X를 구하자. 그래서 G'X를 여기다 구해주면 G'X는 2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분의 4x 플러스 2다. 그래서 얘를 3을 넣어주면 25분의 14가 나오나? 그래서 얘가 14분의 25 이렇게 나오죠? 답은 예전에 계산했으니까. 맞죠? 됐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거 y는 t와 만나는 x 좌표를 뭐라고 설정하면 이게 결국은 fgt는 t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둘이 그냥 역함수라고 놓고 풀면 돼요. 역함수 미분으로. 이게 끝이야 여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맞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역함수니까. 근데 그런 증명을 해줬죠. 설명을 해줬지. 역함수가 없는데 어떻게 역함수 미분을 쓰냐. 다 쪼개면 된다니까. 그냥 다 쪼개면 돼. 그냥 1대1 함수로 다 쪼개면 거기서 다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을 다 각각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그 밑에 있는 문제 두 개를 다시 풀어보자. 밑에 있는 거 하나, 옆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두 번 들으니까 좀 낫지 않니? 처음 들었을 때는 물음표였잖아. 연습이 0이 있고 지금 t가 있고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41이 있는데 이게 되게 대표적인 문제야. 이거 이렇게 쉽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지금 f, g, h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함수를 k라고 할게. kx. 왜 k냐면 거기 f, g, h가 다 나와.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있을 때 이거랑 지금 y는 t와 만나는 x 좌표를 ft, gt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 문제예요. 됐니? 근데 어쨌든 얘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치고요.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3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과 3분의 5에서 극대극소로 갖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 아니니? 맞죠?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분의 5다. 여기 나와 있는 41은 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가 41이다 그냥. 됐죠? 그랬을 때 얘보다 작은 거니까 y는 t를 그었을 때 y는 t를 이렇게 쫙 그었을 때 해석을 하면 이거와 만나는 x 좌표 중 가장 큰 좌표를 gt. 그럼 여기 있는 얘가 gt. 가장 작은 3개 있잖아. 1, 2, 3. 제일 작은 얘가 ht.
가운데 있는 애는요? 관심이 없나 보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GT, HT 맞니? 아니잖아. 틀렸잖아. 가장 큰 게 F고 가장 작은 게 G래잖니. 뭐하니 너네? FT고 얘가 GT잖니. 됐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F1이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F2, F3로 쪼갰지만 결국은 F1, F2, F3, K지 K. K1, K2, K3를 이렇게 다 쪼갰지만 결국 이 K1, K2, K3가 그냥 얘거든 다? 함수로 쪼갰지만 걔네가 그냥 다 쟤야. 그러니까 그냥 쟤로 해도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쪼개보면 K1에 GT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T가 나오고요. K3에 뭐를 넣어도? F를 넣어도 뭐가 나와? T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역함수 관계에 있어. 근데 K1, K3이 어차피 쟤야. 쟤가 바뀐 건 아니잖아. 저 식이잖아. 어쨌든 식 자체가 그냥 얘잖아. 그러니까 K1, K3이 어차피 다 얘다. 근데 편의상 쪼갰다 이 문제는. 됐니? 그럼 얘네들이 다 역함수란 뜻이야. 됐니? 끝이야. 그랬을 때 뭐 구하래? H. HT가 뭐라고 했냐면 HT가 T의 FT 빼기 GT라고 했나? 이렇게 나왔죠. 그래 미분해서 뭐 넣으래? 5 넣으래. 그래서 미분해서 5 넣을게. 그래 얘 미분한 다음에 5 넣은 거니까 F5 빼기 G5. 그 다음에 얘 미분한 다음에 5 넣은 거니까 더하기 5에 F'5 빼기 G'5죠. 됐니? 여기는 역함수 미분으로 해서 다 K로 풀 거란 소리야. 그럼 얘네는 찾으면 돼. 의미가 뭐야? F5, T가 몇일 때? 5일 때 만나는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F5, 가장 작은 게 G5잖아. 그럼 얘는 5다라고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을 찾아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첫 번째, 근을 찾자.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는 5다를 풀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5 날리고 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5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 잘하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됐다. 그럼 근이 0, 마우 3인데 가장 큰 게 f니까 f5는 3이고 f5는 3이고 g5는 가장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는 해결했네. 그럼 두 번째. 그럼 F'5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소리야. F는 K랑 역함수고 G도 K랑 역함수잖아. 근데 이거는 고민할 게 없죠. K1, K2, K3가 다 똑같은 그냥 K라니까. 함수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K, F5에 대응하는 게 3이었으니까 K 플라임 몇 분의? 3분의 1이다. 그다음에 G 플라임 5는 대응하는 게 마이너스 5였으니까 K 플라임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 플라임에서 저기 구했잖아. 그래서 3 넣어주면 이게 24분의 1 나오고요. 이게 넣으면 40분의 1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계산하면 12분의 97인가 이렇게 나와요. 다 구했다. 됐지? 넘어갈게. 라스트.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죠. 역함수, 부분 역함수의 미분으로 했을 때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나를 만나고 당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2학년, 2학년 때까지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풀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맨날 이상한 것만 풀고 중요하다 그러고. 근데 중요해. 그래야 수능을 풀 수 있어. 나 확통론인데요. 그럼 어떡해. 나는 미적을 수능을 볼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적 봐. 유열 보고 고민해. 올해 미적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확통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로? 몰라. 많을 것 같아. 많아. 작년보다 많을걸? 작년보다 확실히 많죠. 잘 봐. 이 함수가 있고 어쨌든 fx는 t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 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이야. 거기 fx는 t, y는 t와 만나는 점, y는 t와 만나는 점, fx는 t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 y는 fx, y는 t와 만나는 x좌표의 최소값이니까 다 똑같은 표현이지?
그러니까 fx는 t를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gt로 한대. 아, 역함수 문제구나 라고 느낌 왔었어야 돼. 됐지? 그럼 얘를 일단 좀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직선이에요. 1차식이잖니? 얘가 문제인데 얘도 이제 나중에 그림 그릴 줄 알면 이거 1초 만에 그려. 진짜 1초 만에 그려. 1초 만에 그리는 건데 아직 모르니까 얘를 위에 거를 미분해 볼게. 위에 걸 미분하면 2에 x에 빼기 a 더하기 2에 2에 x에 더하기 x 빼기 a 더하기 2에 전체의 제곱 2x. 이제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걸 이제 2차 정기 시험 때 하는 거야. 되게 재밌어요. 여기 막 그림도 그리고 이제 막 합성함수도 미분하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도 찾아봤다가 막 별걸 걸 다 하죠. 꽃이죠, 꽃. 선택 미적의 꽃. 미분. 이제 활용. 그 전에 딱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아직 좀 작은 꽃 정도 되나? 여기부터 좀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특강 1, 2회 니네 이제 2차 보면 특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3, 4, 5, 6, 7, 8, 9, 7개 있나? 특강이 많아, 되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게 묶이면 이렇게 되죠. 되게 재밌어. 그 특강은 여러분 이번처럼 이렇게 2번씩 해줄 거야. 한 번 해서는 여러분 도저히 못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는 0되게 하는 게 a랑 a 플러스 2가 있죠. 근데 여기 a 플러스 2가 0이잖아. 0이잖아.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a가 있는 거고 a에서 극대, a 플러스 2에서 극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건 거 알죠?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a 플러스 1에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근데 극소 a 플러스 2는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값이 얼마 나와? 0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극소값이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극대니까 여기 a까지 갔을 때 여기가 극대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만 안 그렸으면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근선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게 계속 떨어지진 않아, 얘가. 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잖아, 우리. 맞죠? 그래, 여기까지 그렸다. 여기는 색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y값을 찾아봤더니 때마침 여기 a를 넣었더니 4가 되고 2의 a제곱. 근데 여기 a를 넣었더니 사라지고 4, 2의 a제곱. 아, 연속함수였구나, 얘가. 그쵸? 그러니까 연속이었으니까 여기는 뭘로 그리면 된다?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다. 이거 y는 fx야. 맞지? 근데 y는 t와 만나는 x 좌표 중 가장 작은 거를 gt라고 했으니까 그럼 해보자. 일단 y는 t가 여기 만났다고 쳐봐. 여기가 t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 값이 gt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소가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됐어, t가. 그럼 하나, 둘, 셋 중에 작은 거니까 얘가 gt잖아. 그럼 이게 얘가 계속 올라갈수록 gt는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이거 연속이죠. 그치?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가 4, 2의 a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쭉 해도 여기까지 t여도 이때 이게 gt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넘어섰을 때죠. 얘가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gt가 일로 가죠. 왜? 만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맞지? 그럼 저기서 점프가 일어난 거잖아. GT 입장에서는. 왜냐면 GT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일로 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불연속이지. 여기 있다가 갑자기 GT가 이렇게 갔으니까. 매끄럽게 이어져 가야 연속인데. GT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일로 갔잖아. 여기서 불연속이야. 아, T가 몇일 때, 얘일 때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불연속이 나오죠. 거기에서만 불연속이지. 근데 그 문제에서 t가 12에서만 불연속이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다라는 소리야? 12다라는 소리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의 a제곱이 얼마다? 3이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됐어. 끝났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함수가 바뀌죠?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F1, 얘를 F2, 얘를 F3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근데 t가 몇일 때까지는? 12일 때까지는 이 gt를 이 f1에 넣어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t가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f1에다가 뭐를 넣는 거야? gt를 넣는 거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t가 나오는 거야. 근데
t가 몇보다 크면 12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오라니까 이 GT는 이번에는 곡선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 F3에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 F 몇에다가 3에다가 GT를 넣어줘야 뭐가 나오는 거야? T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아, 그럼 G의 역함수는 F1일 수도 있고 F3일 수도 있어. 왜 이거는 이렇게 쪼개 나눠? F1과 F3이 달라요. F1은 직선이고 F3은 곡선이잖니. 식이 다르다고. 아까는 다 K1, K2, K3가 다 똑같은 KX 나왔다고. 근데 얘는 F1은 얘고요. 얘가 F1이잖아. 얘가 F3이잖아. 2도 되지만. 근데 2는 안 쓰니까. 맞죠? 됐니? 아, 이건 달라.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돼. G의 역함수가 F1이냐 F3이냐를.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G 플라임 F A 더하기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G 플라임. 하도 많이 풀어서 이제 문제를 외웠네. A 더하기 6이 나왔어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와 얘는 역함수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역함수니까. 근데 G의 역함수가 F1이냐 F3이냐를 결정해야 돼. 둘 중 하나잖아. G의 역함수는 F1이거나 F3이거나. 저 조건에서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 F1과 F3이 다른 거라니까. 같은 거였으면 그냥 똑같은 함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풀면 돼. 근데 이게 다르잖아. 얘랑 얘는 다른 애잖아. 함수 자체가 다르잖니. 같은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해? GT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GT를 보니까, GT는 여기서 GT를 찾으려면 여기 F1의 역함수를 곱해주면, 합성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GT는 여기서는 F1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 T가 몇일 때?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서는 F3의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마지막이야.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두 번 들렀는데 첫 번 들었을 때랑 표정이 똑같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T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이 T가 여기엔 얘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요. 얘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GT의 역함수를 F1으로 갈지 F3으로 갈지는 G의 정의역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 이 G의 정의역이 얘잖니. 얘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 얘가 12보다 작으면 F1이고 12보다 크면 F3이라고요. 얘가. 됐니? 집에 와서 다시 해봐. 그래서 FA 더하기 2를 구해. 얘의 값이 중요한 거라고. 얘의 값이. 근데 A 더하기 2를 넣어봐 저기다. A 더하기 2는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야? 0이잖아. 12보다 작거나 같잖니.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G1이야. 됐어? 근데 얘는 FA 더하기 3은 A 더하기 6이구나. A 더하기 6은 얘도 일단 위에다 넣어야 되잖아. 위에다 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2에 A 더하기 6이 되는데 이건 16 곱하기 2의 A제곱 3이라고 찾았잖아. 3에 2의 6제곱인데 이거 겁나 큰 숫자잖아. 이거 12보다 클 거 아니야 당연히. 맞죠? 2가 2.7 얼마에 6제곱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크겠네 이 숫자가. 거기에 16도 곱해져 있고 3도 곱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니라 몇이란 뜻이야? 3이란 뜻이야. 됐니? 그러니까 끝난 거야. F1을 미분한 다음에 A 더하기 2 넣고 F3을 미분한 다음에 A 더하기 6을 넣으면 돼. 근데 F1을 미분해봐. 그럼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얘만 남는 거 아니야. 직선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을 미분해서 했잖아. 3을 미분했잖아 여기다가. 해놨잖아. 여기다가 다 몇을 넣으면 돼? A 더하기 6을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4고 얘는 6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4 2에 A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분의 이거를 답을 해주면 되죠. 이거 하나 사라지지? 이해되지? 그래서 2의 최종적으로 답은 2의 A제곱분의 24의 2의 6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3이었잖아. 그래서 8, 2의 6제곱 이게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기본적으로 다 역함수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연습 2는 그냥 안 쪼개도 됐어요. 함수를. 엄밀히 할 때. 엄밀히 안에서 안 쪼개도 됐거든. 근데 연습 3은 쪼개야 돼. 왜? 함수가 달라요. 함수가 달라.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이잖아.
함수의 식이 다르잖아. 근데 K는 식이 똑같아요, 다. K1, K2, K3가 다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쪼개도 돼. 근데 얘는 쪼개야 돼. 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그래. 여기까지 하자.